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당신의 브랜드의 리타겟팅이 필요한 4가지 신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 우선 아무래도 리타겟팅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리타겟팅은 어떻게 설명을 딱 명확하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기는 한데 네. 만약에 그 구역 마케터님이 어떤 운동복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구매를 안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을 한 구역 마케터님께 이제 뭔가 광고를 또 보여준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전략을 펼치시겠죠? 네. 이런 걸 리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좀 그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준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 리타겟팅은 브랜드 광고에 있어서 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잠시만요. 조금 이게 메모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리타겟팅은 우리 브랜드와 상호작용이 있었던 타겟들에게 다시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리타겟팅 캠페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특히 또 이제 메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그 리타겟팅이 필요한 4가지 신호인 만큼 네. 좀 어떤 신호들이 있을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제 말로만 하셨을 때는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쵸?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노출은 많은데 전환이 왜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리타겟팅 캠페인을 점검 한 번씩 해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리타겟팅이 필요한 시점은 노출은 많은데 전환은 없을 때 광고 구조 점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4가지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거나 네. 아니면 이제 결제창까지 들어왔는데 이탈해버리는 고객이 혹은 창에서 이탈하는 고객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네. 아이고. 리타겟팅 구조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거나 어쨌든 결제 시작까지 갔는데 네. 이제 고객들이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네. 그런 거는 좀 어떤 걸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이제 전환 추적이라고 그쵸. 네. 그쵸.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환 추적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자사 사이트나 아니면은 자사 사이트에 추적을 심어두고 뭐 GA 같은 그런 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통해서 맞습니다. 고객이 들어와서 한 행동들을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맞아요. GA4도 만약에 어쨌든 저희가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사몰로 이제 랜딩을 많이 걸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메타 픽셀이라는 것도 심지만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해서 이 유입량을 좀 보시는 게 좀 많으실 거예요. 보시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이탈하는 거를 GA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메타 대시보드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바구니에 상품 담은 수가 많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구매 전환이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GA4를 설치하지 않으셨더라도 메타 대시보드 상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 클릭 수와 네. 사이트 방문자 네. 이제
페이지 뷰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음. 그 수는 많지만 네. 실제 구매 전환율로 아. 이어지는 확률이 네. 1% 미만일 경우에는 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면 실제로 많이 낮은 편. 되게 낮은 편이죠. 네, 그렇죠. 그쵸. 되게 낮은 편이라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조금 광고 구조 자체도 좀 점검을 해보셔야 하지만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광고하고 있는 거랑 다른 느낌으로 좀 리타게팅 전략을 펼쳐야 될 때인 것도 맞아요. 어쨌든 그쵸? 그리고 이 광고 클릭수랑 웹사이트 방문자는 많은데 실제 구매 전환율이 낮다는 건 뭔가 이제 그 실제로 사이트 광고를 접해서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네. 내가 생각한 정보와 다르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구조도 함께 사이트나 좀 프로모션 구조도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광고 자체만도 합니다. 아니고 이제 그쵸. 그 외적인 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왜냐면 저는 항상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광고 구조 자체도 중요한데 얼마나 그 랜딩 페이지 혹은 그 사이트 자체가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가. 프로모션 같은 혜택 같은 거는 이제 좀 우리가 광고에서 소구했던 포인트들이랑 얼마나 일치한가를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환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광고 구조를 점검하면서 리타게팅도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네. 이제 사이트 구조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내용으로는 네. 이제 이런 광고 구조를 통해서 고객이 물건을 팔더라도 소진한 광고비에 비해서 그 판매한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그쵸. 매출액을 확인했을 때 마진이 잘 남지 않는 경우. 그쵸. 맞아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한 번 구매했으면 보통 재구매하시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또 그렇게 마냥 기다리다가는 마진이 네, 계속 쌓이지 않으면서 좀 그쵸. 맞아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메타를 진행하다 보면은 보통 사실 메타 광고는 거의 신규 고객들이 많이 사잖아요. 네.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신규 고객들에게 이제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고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진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진짜 마진이 안 남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신규 고객에게 신규 고객으로 이제 구매를 한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다른 물건도 있다라는 거를 리타게팅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 리타게팅 캠페인을 통해 다른 물건 구매 이후. 그쵸? 네.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리타게팅 하기에 모수가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기존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이따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네. 미리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기존에 그 브랜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네, 유사한 타겟을 추적하거나 맞아요. 네. 맞아요. 유사 타겟 되게 말씀해 주신 게 좋은 게 네. 리타게팅 하기에 모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뭐 랜딩 페이지 조회라든지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이런 모수들이 생각보다 적으면 사실 리타게팅 캠페인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매한 사람들의 유사 타겟을 만들어서 그 유사 타겟으로 뭐 리타게팅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유사 타겟으로 신규 캠페인을 돌려서 조금 모수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이제 좀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달렸는데 전환율이 1% 미만이면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이건 아까 말씀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시 네.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광고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랜딩 페이지나 이제 자사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프로모션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타겟은 한번 점검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왜냐면은 왜 타겟을 점검해봐야 되냐면 일단 광고 자체가 흥미는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좀 해볼까요? 진짜 만약에 네. 유모차예요. 네. 유모차인데 너무 광고를 잘 만든 거예요. 네. 그 광고 소재 자체를 잘 만들어서 일단 궁금해서 클릭은 했어요. 근데 사실 구형마케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뭐 아이가 없기 때문에 네. 유모차를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광고 클릭만 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타겟을 넓은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좀 더 핏한 타겟으로 바꿔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모차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다른 소비자를 찾는 게 좀 더 맞아요. 효율적인 타겟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타겟 점검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신호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번째 말씀드리자면 이제 객단가가 높은 물품이거나 아니면 네. 또 서비스 가입처럼 네. 이제 결제하기까지 여러 번의 고민과 설득이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리타게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고관여 제품 혹은 고관여 서비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객단가가 높거나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서비스라면은 조금 아무래도 결제하기까지가 네. 이제 여정이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광고를 클릭했거나 뭐 랜딩 페이지 조회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뭐 우리 제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싸 혹은 이런 기능도 있어. 아니면 너가 이런 서비스를 구독을 하면 내가 이런 것까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좀 어필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단가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보통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걸 구매하실 때 그쵸. 한 번 뭐 구매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그쵸.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한 번 구매할 때 좀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이 길어지는 제품들은 무조건적으로 리타게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 댓글이 달렸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보통 일반 타겟팅과 리타게팅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때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고관여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9대1? 9대1 9대1도 사실 어찌 보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리타게팅에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 같은 거는 좀 실제로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네. 좀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맞습니다. 그런 비율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나 광고 상황에 따라서 또 이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신호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메타를 예시로 들어서 음. 이제 리타게팅 관련된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요즘에 또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이 점점 오.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리타게팅이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만약 메타를 예시로 계속 들어서 네. 메타에서 어떻게 리타게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리타게팅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좀 유사한 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 맞춤형 타겟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맞춤형 타겟은 저희 브랜드랑 어쨌든 저희 광고랑 상호작용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저희 픽셀에 다 그게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픽셀에서 그 맞춤 타겟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뭐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구매라든지 뭐 아니면 뭐 랜딩페이지 조회라든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춤 타겟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춤 타겟을 활용해서 이제 리타게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나 아니면 결제창에서 이탈한 고객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그래서 네. 이 고민하시던 고객을 적절한 시점에 다시 광고를 노출해서 다시 자사 웹사이트로 데려오는 건 좀 더 높은 전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에서 리타게팅을 하실 거면 무조건 이 맞춤 타겟은 생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런 맞춤 타겟 생성하는 방법이나 뭐 유사 타겟 생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드려도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기본적인 이제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니까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맞춤형 타겟을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맞춤형 타겟에서 카탈로그 기반으로 좀 타겟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고객이 관심 있게 봤던 제품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네. 우선 A 제품을 보셨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을 다시 광고에 띄우면서 그때 봤던 제품이네 하면서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광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네. 만약에 저희가 신규로 그 기존에 상시로 돌리던 그런 캠페인에서 광고를 일반적으로 소재로만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용자는 그 제품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카탈로그 기반으로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까지 눈에 띄니까 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방금 드렸던 말씀이랑 좀 반대편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네. 교차 판매로 이제 A 제품을 봤을 때 A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네. 이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B 제품까지 노출하면서 광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죠. 왜냐면 저희가 결국은 항상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죠? 판매 또는 전환. 그쵸. 전환을 늘리는 건데 이게 사실 신규 고객들로만 전환이 일어나면 이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재구매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결국에는 이 고객들의 리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충동 고객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신규 그냥 새로운 구매자로 한 번만 구매한 사람으로 남지 않게 좀 다른 제품들도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해주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은
좀 구매도 이끌고 추가적으로 매출도 더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타겟팅도 중요하지만 리타겟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소재입니다. 아, 소재 맞아요. 네. 메타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 신규 고객 유치 캠페인처럼 리타겟팅 소재도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목적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팅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신규 고객에게 보여주는 광고랑은 좀 다른 목적을 가진 소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리타겟팅은 그러면 타겟이 가장 중요하겠네. 맞춤 타겟 만들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리타겟팅 캠페인 자체는 기존에 그냥 상시로 운영하던 캠페인들의 소재랑 무조건적으로 다르게 가는 게 진짜 제일 베스트고요. 네, 만약에 소재가 너무 많아서 뭐 노출이 많이 안 된 소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 리타겟팅 캠페인을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이미 좀 많은 고객들이 본 소재인데 그걸 리타겟팅으로 다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이 왜 이탈을 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로 다시 좀 유치를 해올 만한 소구점들을 뽑아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이탈한 그 부분에서 네.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광고에 녹여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가구 같은 걸로 예를 들었을 때는 이제 가구를 접했지만 본인 집에서 이제 공간이나 아니면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해서 정확한 가구의 사이즈를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광고에 노출했을 때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춤, 카피, 제작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리타겟팅 자체가 캠페인 그 고객 모수 자체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상시로 돌리는 그런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는 캠페인보다 네. 그래서 소재를 더 빨리빨리 갈아주셔야 돼요. 소재 교체 주기가 다른 캠페인 맞아요. 이렇게 빨라야 해요. 왜냐면 모수는 적은데 똑같은 소재들로 계속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 피로도를 되게 굉장히 끌어올리고 자칫하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좀 교체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쉽게 같은 광고를 많이 보게 되면 좀 실제로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메타에서 리타겟팅 하는 방법은 한 요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리타겟팅 캠으로? 네. 우선 아까 네.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답해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 이제 CRM 관련해서 CRM 마케팅을 활용해서 리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이제 맞아요. 자사몰에 가입했던 유저나 네. 아니면 실제 구매를 한 고객을 데이터를 브랜드에서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가입한 유저나 혹은 네, 맞아요.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관심 단계 이상 이제 관계가 형성된 유저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저.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마 그 CRM 마케팅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RM 자체가 약간 좀 고객 관리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CRM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브랜드와 상호작용이 있었던 고객들에게 다시 좀 광고나 뭐 그런 프로모션 같은 혜택들을 내세워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것도 리타게팅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보통은 대부분은 CRM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채널톡 메시지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애초에 뭐 가입을 하거나 뭔가 할 때 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도 또한 터널 단계 하나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입만 하고 이탈한 유저에게는 첫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존 네. 구매한 유저한테도 재구매나 아니면 객단가 상승을 목표로 한 좀 그런 메시지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기존 구매 유저에게는 뭐 이런 걸 구매하셨던 뭐 구영님 네. 저희 뭐 이런 상품도 있어요. 지금 뭐 최대 몇 % 할인 중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좀 혹할 만한 메시지들을 많이 넣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넣어서 이제 좀 재구매를 유도하고 결국에는 한 번 더 브랜드를 방문함으로써 좀 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정교하게 퍼널별로 리타게팅이 가능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같은 광고비를 쓰더라도 좀 더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이 CRM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세분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과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뭐 여기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리타게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와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상시 캠페인이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정한 효율도 좋아지고 좀 매출액도 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 리타게팅은 이제 저희가 오늘 메타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타게팅은 좀 단순하게 계속 따라다닌다는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피로도가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전 행동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장바구니 아니면 또는 가입, 결제창 이렇게 좀 다양한 이탈 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즈에 맞춰서 망설이는 고객한테 좀 가장 맞춤 제안을 건넬 때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광고 자체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왜 이탈했는지 이유를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서 리타게팅 전략을 설계해야 사실 성공한 리타게팅 캠페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워낙에 구형 마케터님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파고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전략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짜시잖아요. 새로운 전략보다는 왜 이탈했는지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 마케터님이라서 만약에 좀 이런 리타게팅 훅을 고민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좀 이런 리텐션을 어떻게 끌어올리지? 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계셨던 광고주님들이라면 여기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리타게팅은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의 진행 상황이나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딱히 올라오고 있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그대로 종료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좀 띄워드리면 좋아요. 한번 딱 그 설명 한번 다시 해보시죠. 4가지 신호. 네, 첫 다시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장바구니 상품을 담거나 아니면 결제창까지는 이어지지만 거기서 이탈하는 고객의 비율이 높을 경우 7%라고 써놨는데 네, 높을 경우 네, 이거는 비율은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변동 가능이라고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것도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 클릭 수랑 웹사이트 방문자는 많은데 실제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1% 미만일 때는 그쵸. 필요하죠. 네, 리타겟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는 광고비에 대비해서 마진이나 매출액이 좀 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도 리타겟팅과 광고 구조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판매하는 물품의 객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서비스 가입이 필요한 설득이 필요한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리타겟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되게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퍼포먼스 3본부 팀 윤지원 구형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